네, 코스피 지수는 매일같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앞서서 잠깐 제가 짚어드렸는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좀 하락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았어요. 어제 시세를 내줬기 때문에.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랙롤이 하이닉스 지분을 5%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2018년 이후 한 8년 만에 또 지분 확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하이닉스 비싸다 너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빅테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 여전히 싸다라는 평가 속에 블랙롤이 이렇게 지분을 확보한 것 같아요. 올해 가이던스 네. 기준으로 하이닉스 PER이 한 6배에서 7배, 빅테크들은 20배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싼 거는 올해만 샀던 게 아니고 계속 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디램 가격 상승, HBM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부분이 계속 점증되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좀 더 선택을 받을까 했을 때는 사실 지금 미국 시장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부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논란이 좀 있는 상황에서 조금 싼 곳을 찾다 보니까 국내 주식이 계속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뭔가 하이닉스만의 이슈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국내 시장 자체가 원래 저평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낯설 수도 있죠. 지금 5,700이 넘어서 있는 상황, 조금만 더 가면 6,000이에요, 이제. 6,000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들 수 있고 현대차가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LG 에너지솔루션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도 무방하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급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종의 여지는 남겨놓자라는 부분을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하이닉스가 여태까지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네. 조정이 가격이 빠진 것도 조정일 수 있지만 옆으로 횡보한 것도 기간 조정이라 얘기합니다. 기간 조정 이후에 첫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블랙롤이 주요 주주로 올라선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인프라 투자 확대,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그리고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이 소식과 함께 52주 신고가 다시금 달성해주고 있고요.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장님의 포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섹터 만나보도록 하죠. 집중과 회피 나눴고요. 집중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회피가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손실난 주가 추가 매수를 피하자라는 말씀이신데 여기서 손실난 주식은 시장의 주도주에 살짝 비껴난 섹터에서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5,700 올라올 때까지 아직도 손실 중이다 했으면 사실 살짝 비껴난 게 아니고 많이 비껴난 거죠. 포트를 한번 싹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수준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난주에도 저희 이제 고객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포트를 비우자라 말씀을 드렸는데 포트를 비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못해요. 그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갈 것 같기 때문에. 그거 내가 추가로 갖고 있는 것들이 더 갈 것 같기 때문에 현금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더 안 좋은 거는 이게 보입니다. 여기서 포모에 빠진 나머지 5천 이상이고요. 나머지 내가 손실난 것들을 더 사는 겁니다. 현금을 만들어서. 심지어 하이닉스 팔아서, 삼성전자 팔아서. 이거를 제가 지지난주에 목도로 했어요. 막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요.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저희 투자 전략 입장에서 이거 위험하다 말씀드리기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 주도주가 바뀔까라고 했을 때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도주 바뀔까요? 반도체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이게 이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익을 쫓아가는 함수가 주식을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제부터 느낀 거는 솔직히 설 이후에 조금 조정 나올 줄 알았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런데 나오지 않고 오히려 설 이후에 대기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NXT에서 3% 갭상승했습니다. 맞죠? 투자자분들. 이겁니다, 시장이. 즉 우리가 뭐 들고 있으려면 꾸준히 들고 가는데 그걸 가지고 수익을 더 낼 생각을 해야지. 지금 나한테 버려져 있는 주식 혹은 좀 안타까운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아는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 선택되지 않은 것들을
거기서 포트를 더 실지는 말자. 네, 이걸 네.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지주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말씀 안 드린 적이 꽤 안 드렸었는데 맞아요. 네. 상법 개정 3차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안 오른 걸 하자라는 게 아니고 적당히 시장에서 소외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섹터. 우리 반도체는 너무나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섹터가 쳐다보지 않으면서 조용히 강한 섹터가 지주사입니다. 상법 개정 3차 기대감 있는 건 아시죠? 아마 다음 주에 일부 처리할 가능성이 물론 국회 일정을 좀 봐야 되긴 합니다. 있다라고 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구간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장 한번 흔들리면 지지난주 기억하십니까? 300포인트씩 흔들립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흔들릴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섹터 중에서 될 만한 섹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주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상법 개정 3차가 통과가 되면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좋아진다. 당연히 아실 거고 통과가 되면 물적 분할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모 그룹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자회사 상장을 포기했죠. 그런 부분이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 중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본회의 여러 가지 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코어가 아닙니다. 코어가 아니고 코어는 당연히 반도체라든지 다른 섹터가 될 텐데 나머지 섹터에서 내가 찾는다면은 일단 지주사가 여기서는 해볼 가능성이 네. 크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의 전략을 들어보니까 내가 수년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쉽사리 이렇게 손절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 5,700선까지 넘기고 있는 상태에서 내 포트 안에 주요주는 반도체다.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거듭해주고 계시고요. 이 밖에 지주사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부장님의 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좀 촘촘하게 많은 섹터를 가지고 가시는데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단기 매매가 20%고요. 신규로 편입된 게 앞서 짚어주신 지주사 그리고 자동차는 비중을 좀 축소시키셨네요. 이게 저는 항상 현금 비중이라 이런 걸 남겨놓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냥 줄였다 보시는 게 맞고요. 현금 비중 30%. 예,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 며칠 움직이지 않았고 자동차는 아마도 관세 타결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미국과 국내 정부와의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한 게 계속될 텐데 추후 지켜보도록 하고요. 1월 달에 많이 올랐고 최근에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조만간 다시 튀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잠깐 복귀해 드리자면 증권주가 너무 좋았어요. 증권 너무 좋았는데 저희 포트에도 들어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증권주가 좋습니다. 좋은데 네. 어제 일어난 현상 잠깐 말씀드리자면 중소형 증권주까지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증권주 어제 무섭게 네. 올랐죠. 그런데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사실 대형 증권사가 이익이 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보다 거의 2배 이상이 나왔다는 것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중소형 증권사까지 소위 갑작스럽게 상한까지 말아버릴 정도로 강했다는 거는 뭐냐면 한 바퀴는 돌았다. 시세가 줄 만큼은 한 번은 줬다입니다. 네. 빠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강력한 시세는 한 번 줬다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다시 분할 매수입니다. 천천히. 이익단은 너무 좋은데 좋은 건 맞지만 최근에 너무 급등이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한 달 정도 쉬어가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인 거든 일부의 차익 실현하는 거 당연히 맞고 이번 주는 중소형 증권사까지 올랐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네. 지주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는요 계속 촘촘히 유지를 해야 됩니다. 소부장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팔았다고 해서 그 급등 나온 것들 혹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다음에 어떤 포트를 하느냐 여지를 남겨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또 역시 강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의 예탁금이 102조 원을 넘겼고요. 신용 융자 잔고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 어제 가파른 시세 내줬죠. 증권주와 지주사 언급을 해주셨는데 각각의 종목을 만나봐야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증권주도 그렇고 지주사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SK, 뭐 두산, 효성, 네. 뭐 HD 현대. 근데 종목을 선정하기보다 증권주도 그렇고 지주사도 그렇고 차라리
ETF 사는 거 어때요, 부장님?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네. 뭐라 그럴까요? 네. 나의 선택에 대한 영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조금 시세의 변동성을 추구하지 않으려면 ETF가 낫고요. 네네. 그런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저도 매매를 하잖아요. 네네. 매매를 하는데 추세가 많이 바뀌어요. 어. 예전에는 제가 종목을 너무 잘 찾고 싶지만 찾아서 고객들한테 내가 이렇게 많은 그 섹터 대비해서 많은 업그레이드 수익을 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노출이 되면은 그 종목을 많이 못 끌고 간다는 게 일종의 흠이 될 수 있습니다. ETF를 매매를 하게 되면은요, 바닥권에 사가지고 그 섹터에 끝까지 다 들고 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이쪽이 오르면 이쪽이 빠지기 때문에 그 추세를 먹을 수익을 다 낼 수 있다는 부분이 ETF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ETF도 당연히 투자 대안이 되겠죠. 최근 시장 흐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장을 주도하는 게 반도체가 되겠고요. 최근에 증권 그리고 3차 상법 개정 기대감 속에 지주사까지 봐야 된다. 반도체와 결을 같이 하는 네. 또 전력기기가 될 텐데 그래도 이제 전문가이시니까 지주사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개별주로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네. 저희가 지주사 종목을 꼽으려면 두 가지를 봅니다. 제일 처음에는 PBR, 싼가, 저평가인가. 두 번째는 자회사 실적이 얼만큼 좋은가. 중요하죠. 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지주사들이 많이 올라서 작년에는 그냥 저 PBR을 그냥 눈 감고 사면 수익이 났어요. 맞아요. 0.3배, 0.4배짜리도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작년과 지금 현재 시점의 다른 점은 뭐냐면 실적이 자회사가 나아지느냐가 맞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회사 중에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에서도 역시 해볼 만한 부분. LNG에 대한 거 오늘 저기 조선주 좋은데 미국에서 시작된 조선주. 그렇죠. 그런데 LNG 프로젝트는 여전히 올해도 유효합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다 좋아지는 건 조선주도 알고 계실 테니까 한국조선해양 부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력기기 섹터 중에 HD 현대인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인력도 좋지 않습니까? 뭐 이거 어떻게 안 좋다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합병을 한 HD 건설기계도 좋아지고 있는 거.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나쁘지 않죠. 그런데 또 쭉 살펴보다 보니까 HD 현대로보틱스 연내 상장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데 이게 최근에 기사를 살펴보시면 약간 논란이 있어요. 자회사 상장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법 개정과는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 아니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당장 올해 안에 무조건 상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결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까지 경우는 자회사가 상장할 것 같아요. 로봇 관련 자회사가 상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움직였어요. 그런데 자회사로서 로봇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서 충분히 밸류를 더 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네. 어떻게 볼까 싶어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다시 신고가까지 넘어갈랑 말랑하는 이런 수준이긴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부담이 없다라는 생각. 만약에 다음 주에 혹시라도 일정이 너무 좋아서 통과가 된다면은 지주사로 차지를 할 텐데 자회사 실적이 좋은 부분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그래서 HD 현대 좀 보신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주사 안에서 현 시점 탑픽은 HD 현대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 7,900, 8,000선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잘 가야 되고 현대차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부장님께서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엔솔 가지고 오셨네요. 이게 제가 2차 전지 가져올 때마다 네. 사실 나쁘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시장을 엔솔은 좋습니다. 좋은데 4분기 실적 발표가 잘 안 좋게 나왔죠. 영업이익 한 마이너스 1,200억 정도 나왔을 겁니다. 네, 1분기 실적도 그렇게 썩 좋지 않게 전망하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도는요. ESS입니다. ESS를 보는데 증권사 추정치를 보니까 26년도 ESS만의 매출액 추정치가 8조에서 한 10조 정도로 최근에 높이고 있어요. 즉 추정 자체를 높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바닥을 통과하는 중에 ESS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 1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증액 기대감보다는 내러티브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내러티브가 발동을 언제 하느냐. 지금 정도 시즌. 4분기 실적 발표 다 했잖아요. 1분기 발표하려면 남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튈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쭉 치고 올라오지만은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하려면은 2차 전지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2차 전지도 분위기를 타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순환매단을 한 번씩 2차 전지가 들어온다면은 엔솔과 에코프로 그룹이 같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코스닥은 코스닥 나름대로, 거래소는 거래소 나름대로 순환매를 얘는 원래 안 돼, 2차 전지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나도 편견도 안 좋다.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 순환매를 기다려보자. LG에너지솔루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새로운 모멘텀이죠. ESS가 증액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호재 소식 전해드리면서 LG엔솔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현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